장 초반에 팔란티어나 리더 주식들을 보셨던 분들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 마감 시점에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며 장 초반 10% 가까이 하락했던 주식들이 낙폭을 절반 정도 회복하며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락은 월마트의 부진한 가이던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결국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주요 지수, 빅테크, 리더 주식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10분 차트를 살펴보면 오전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S&P 500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반 정도 회복하며 마감했으며 결국 어제의 시가와 비슷하게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44% 하락했지만 6,000포인트를 사수하며 장 초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할 때 중요한 동일 비중 S&P 500을 살펴보면 섹터 로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 10일 이동평균선을 한때 이탈했다가 장 후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형주와 바이오테크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형주는 여전히 약세이지만 중요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어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됩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하며 다시 공포심리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2025년 2월 20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대세 상승장에 있지만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달리는 장은 아닌 듯 보입니다. 특히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와 중립 상태를 오가고 있는 만큼 중형주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0년 국채 금리는 오늘 0.77% 하락했지만 여전히 4.5%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눈여겨볼 점은 20년 장기채 ETF, TLT가 오랜만에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개월 만에 나타난 흐름이기 때문에 테스트 차원에서 해지 성격으로 아주 소량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 가격은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지만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ETF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며 전체 자산군 중에서도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횡보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이며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하게 상승했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치가 작년보다 낮아진 만큼 조금만 좋은 성과를 보여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을 보면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오늘 아주 좋은 가격 형성을 보이며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며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이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메타는 원래 실적 발표 후 돌파한 뒤 몇 달간 횡보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기다리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 구간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쉬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23달러를 지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도 상승하며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9개월 동안 횡보한 만큼 실적 발표 이후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돌파가 이틀에서 3일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애플은 현재 4일째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성장 동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에는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존은 최근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단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51선을 이탈한다고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182달러 지지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구글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불안한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인 종목이며 새로운 양자 컴퓨터 뉴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와 호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 하락했지만 11월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던 $350 부근의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고 보유를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에너지, 부동산, 헬스케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런 주식들이 오르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역시나 스마트 머니들은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주목할 점은 헬스케어 섹터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정리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광주 ETF들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광 관련 주식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1월 초에 매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당시 금이 돌파한다고 판단하고 매수하셨다면 현재 꽤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바이오텍 섹터도 오늘 돌파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바이오텍을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캐시우드의 아크 ETF가 상승 추세를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년 반 동안 지속되는 패턴을 보이며 이 흐름은 주식시장의 단기적 고점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텍 주식들은 돌파 지점으로 되돌아왔을 뿐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템퍼스 AI는 장 초반 급락하며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반등하면서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이동평균선을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내일도 이 지점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반도체 섹터 전반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횡보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반대로 강한 실적이 나온다면 소프트웨어 섹터가 쉬어가는 동안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팔란티어, 레딧, 앱너빈 등 여러 종목이 하락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주당 순이익이 100%씩 증가하는 고성장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EPS가 100% 증가하면 주가는 200%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인데요. 물론 밸류에이션을 중시하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테크니컬 트레이더들과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은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매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팔란티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21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역시 리더 주식답게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시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00 부근의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어 이 지점을 타고 올라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깨고 추가 하락한다면 단기 물량은 매도하는 것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힘스에너스도 장 초반에는 많이 하락했지만 거의 모든 낙폭을 되돌리며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주식들은 부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기 매수 구간과 이동평균선 정배열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면 이미 2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상태이므로 보유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있었던 미국 경제의 중요한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장주들의 하락세를 이끈 것은 사실상 월마트의 실적 뉴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월마트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매출이 4% 늘어나며 여전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큰 회사로서 성장을 보였지만 연간 이익 증가율 둔화가 예고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2026년에 관세 부과를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다른 주식들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와 신규 수익원에서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며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월마트는 배당금을 13% 인상해 주당 94센트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몇 년간 배당 성장률이 약 9%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마트, 커스코,
Sprouts Farmers Market 이 세 개의 식료품 관련 주식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하락은 그동안 월마트를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주식들이 10%씩 하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실적을 살펴볼 회사는 알리바바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애플폰에 알리바바 LLM 모델이 탑재된다는 파트너십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AI 관련 매출이 6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100% 이상 성장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매출이 주춤하더라도 해외 이커머스와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주식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수 포인트를 준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돌파가 있은 뒤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리스크가 큰 상태입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한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중국 인터넷 ETF인 K웹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실적을 살펴볼 회사는 토스트입니다. 토스트는 미국에서 가게나 레스토랑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결제 시스템 회사인데요. 현재 매분기 매출이 약 1조 원을 기록하며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유지하면서 2024년 실적이 2023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더 큰 성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스트의 문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꾸준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너무 높아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Shift4 Payments의 실적 발표 이후 결제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투자의 기본은 피터 린치의 투자법이 기본이 돼야 되고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자주 입는 룰루레몬과 호카 신발을 파는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스트는 레스토랑 소프트웨어 결제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회사입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는 점이 개선된다면 올해도 작년처럼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실적을 지켜보면서 매수 포인트를 주목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회사의 실적은 알라모스 골드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했던 금광주인데요. 오늘 발표된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08% 성장했고 매출도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강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금 생산량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금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주가 역시 실적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좋은 AEM이나 AGI, 알라모스 골드 중 하나 정도는 해지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주가는 너무 급등한 상태이므로 좋은 매수 포인트는 2주 전이었지만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어제 저는 리더 주식들이 곧 추가 매수 기회를 줄 것이라는 관점을 공유드렸는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와 달리 개별 주식들은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을 자주 경험하는데요. 이 조정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리더 주식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락을 마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매수를 진행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모든 자금을 투입할 때가 아니며 중소형주는 현재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중형 소프트웨어 및 AI 관련 주식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변동성이 낮은 바이오 관련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리더 주식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